도로교통법에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 장치가 제정되면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품은 기능과 성능의 기준이 모호하고 수혜자 전액 부담도 아닌 상황인데요. 올 12월까지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31일에 연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폭염 속에 차량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됐던 4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잠긴 차량 뒷좌석에서 경기도 꼼짝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두천 시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방치됐던 4세 여아가 또 희생됐습니다. 30도씨를 웃도는 폭염이 차내 온도를 최대 90도씨까지 상승시키는 상황에서 무려 7시간 정도 방치됐다 숨졌고 올해만 2건의 차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요. 오전 9시경 어린이집 통원차에 탑승했지만 담임선생님까지 출석 확인을 안 해 집으로 돌아가는 원아들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참사를 알게 된 겁니다. 어제도 부산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3살 여아가 2시간 정도 뒷좌석에 방치됐던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출석 확인 후에야 15인승 버스에 남겨진 원아를 알게 된 인재입니다. 폭염과 더위가 꺾여 불행 중 다행이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안전의무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2년 전 잠자는 어린이 보호장치 설치를 제청했던 국회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30명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 사망 사태를 비판했고 형식적 조항으로 방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나섰는데요.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청와대 청원까지 줄을 잇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어린이집 관할 보건복지부 산하 2만 8천여 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차량 15,200여 대에 차일드 시스템 설치 지원을 공표했습니다.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도 있고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방치 사고인데요. 이에 교통뉴스와 함께 전문적으로 이 성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이 장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내 방치되는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 중 하나를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직접 시연을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할 수가 있을지, 방치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방치된 어린이를 구출하는데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예컨대 운전석에서 내려서 아이를 확인하고 돌아 나와서 이제 내리는 과정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예컨대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치되는 어린이를 이제 구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름 잘 활용만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보이는 이제 어린이가 혼자 이제 방치돼 있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 버튼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어린이가 이게 갇혀서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저 버튼을 찾아서 누를 수 있을지, 또 저 버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이가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그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네, 그 제품이 이런 제품이란 말이죠. 좀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설치되고 있는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양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석에서 나와서 벨이 울릴 때 체크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벨이 끝나는 이런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를 보면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엔진 시동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그리고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광등이라든가 엔진 시동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멈추도록 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보완돼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동차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뭐 15초 안에 눌러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좀 서두르게 되고, 오히려 차근차근 주변을 살피거나, 아이들이 꼭 의자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뭐 장난치면서 의자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 조건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껐다 켤 때마다 벨이 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운전자가 잠시 대기 중에 시동을 꼈다가 공회전 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다시 한번 켤 때마다 저 벨을 눌러야 돼요. 결국 라디오를 듣거나 잠깐 에어컨 가동이나 창문을 여닫기 위해서 시동을 껐다 켤 때마다 눌러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쉽게 적응할 수 있거나 적용되기 좀 어렵고, 그런 번거로움은 또 운전자로 하여금 저 스위치를 빼놓거나 하는 어떤 조작의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선진국에서는 실제 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이제 중소기업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동과 연계해놨을 경우에는 어떤 에러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는 것을 늘 우려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운행 중에 이상 현상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은 뭐 내리막길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과연 이런 어떤 차일드 슬리핑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시동과 연결돼서 시동 조작을 어렵게 한다거나 끄고 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허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학생 수들을 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운용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비콘 태그라고 해서 가방 같은 데 넣어두면 이게 몇 개가 탑승을 했고, 가방을 메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인디게이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량 앞에 있는 모니터에 태그가 몇 개가 가방 안에 탔는지, 결국 탑승한 아이들 수가 카운트가 되고요. 내리면 그 내린 수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탑승객과 내린 숫자가 딱 맞아서 나중에 제로가 되면 정확히 모든 아이들이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제품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 이 제품이 학생들 가방에 하나씩 들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아이들이 가방을 바꿔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 30명 아니면 10몇 명의 아이들이 탑승을 했는데
실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카운트되는 개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학생 인원수보다 작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들이 이 의자들을 다 살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오히려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맹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성은 커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건전지가 떨어지거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탑승 후에 이런 것들 빼가지고 친구 가방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유혹도 있거든요. 그럼 나 여기 남아있는데 저게 제로가 되고 선생님들은 다 내린 줄 아네? 라고 이런 재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혹시 장난을 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드리고. 실제 각 제품마다 단점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완을 해서 뭐 동작 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학생의 특징 지을 수 있는 제품들을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열 감지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각각 하나씩만 적용할 때는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너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만족되면 아이가 하차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비용이 들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에러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품은요, 이와 같은 카드를 하차를 할 때 태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차한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학부모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하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드는 어린이가 만약에 놓고 오거나 카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치는 이 감지기를 통해서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있거나 또는 좌석에서 넘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지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이런 장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석에서 직접 어린이가 앉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 또는 넘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출입문이 닫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기판에는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앉아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앉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가 앉아 있을 때나 또 어린이가 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지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감지와 함께 문도 닫히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님 문 좀 한번 닫아봐 주세요. 네, 역시 문도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기능이라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지기가 이 좌석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이 감지기를 건드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이것이 약간 의문스러운데 이런 점들도 좀 보완을 한다면 확실한 보안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통학버스에 사용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식도 있고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센서를 사용해서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품 하나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인증이나 검증 필증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31일 70개 업체가 출품하는 보건복지부 주최 전시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중요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한 제품 규격과 실험 방법 등을 얼마나 준비했고 충실한 대책을 마련했는지가 어린이 보호 정책의 승패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요지는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희생을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선진국형 안전벨은 운전자가 차량 맨 뒷좌석 상단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경광등과 시동을 동시에 끌 수 있는 데 반해 국내 제품은 경광등만 소등하는 수준입니다. 시동 제어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면서 미처 내리지 않은 아이를 확인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과 같다는 비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조 원가가 특징인 벨 장치의 단순 기능도 부족하지만 통학버스 운영자 역시 오류 없는 기능과 품질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장착 효율 의존도만 높이고 제품 성능이 미흡하다면 이로 인해 높아진 기대 심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유치원 경영자께 필요성과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주변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벨을 눌러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거 정도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또 없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3가지를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다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은 하죠.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안전한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지원적인 아까 금액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줘야지 어떤 걸 이렇게 그 금액에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안전 위주라기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자칫 안전이 아닌 안전을 빙자한 제품 판매에 문호를 개방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 생각되는데요. 2가지 허점을 비평한 운영자도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의 기후로 형식적인 뒷자리 이동은 의미가 없고 최악의 경우는 임의로 차단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시는 2년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교육기관들이 장착 운용했던 총체적 성능평가가 선택 기반이 될 전망이지만 부족한 정보 부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중시될 부분은 장치의 무결점이고 그다음이 내구 성능 인증과 전국 애프터마켓망 구축 확인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전시 효과가 아닌 잠자는 아이 생명을 지키는 실익을 찾는 정보와 선택 방법 제공 핵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8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내에서 사망했고 7월 29일 무더위 속에 8시간 정도 방치됐던 의식불명 4세 아이는 지금도 혼수 상태입니다. 2016년 6월 초 5살 여아가 또 2시간이 지나 구조됐고 8세 아이까지 사망하자 권칠승 의원께서 최초의 안전대책을 보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1월 안전행정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이 중대 사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17년은 영하 2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 혹한 속에 방치된 사고도 연초부터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대구에서 1시간 20여 분간 혹한과 두려움을 이겨낸 3세 아이와 2월 광양시 외딴 주차장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40분 만에 구조된 엄동설한 방치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8년 폭염은 또 2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갔고 7월 4일 경기도 일산 소재 유치원 통학버스에 40분간 남겨졌던 6세 남아가 겪은 공포 영상이 확보돼 세상을 더 놀라게 했는데요. 영상에는 하차 원생들이 내린 발판을 밟을 때마다 등받이 뒤에서 무언가 들썩이는 물체가 보였는데 바로 아이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입니다.
운전기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차를 떠났고 이때부터 두려움에 울부짖고 탈진에 들어가는 현상이 시작된 건데요. 40분이 지나서야 다시 버스로 달려갔지만 폭염주의보 속에 차에 갇힌 아이는 울다 지쳐 바지와 머리가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현장 교사도 원장도 운전기사도 확인 못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고 이때부터 시작된 40분간의 공포와 긴박감은 블랙박스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운전자석에서는 앉아있는 7세 아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해 봤습니다. 원아들의 승하차 때 도움 주는 수행교사의 안전 역할과 유치원 도착 하차 후 다시 한번 차량 안을 둘러보는 운전기사의 확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좌석에 앉혀 안전띠를 채워주었고 통학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수행교사는 맨 뒷좌석에 앉은 원아에게 다가가 문 쪽 앞 방향으로 하차를 유도했고 차 밖에서는 또 다른 교사가 계단을 내리거나 하차하고 있는 원아를 마중했습니다. 원아가 다 내린 것을 확인한 수행교사가 하차한 다음에는 운전기사가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차 내 방치 사고가 날 수 없지만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폭염에 희생되고 추위에 고통받는 현장을 가정한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통학버스가 도착하자 수행교사는 내리라는 신호와 함께 앞쪽 아이를 데리고 먼저 하차해서 원아들의 손을 이끌고 기사분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뒤편을 돌아보고 이내 내립니다. 30분 정도 수업을 하다가 승차한 원아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급히 통학버스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좌석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기진맥진 상태에서 땀에 흠뻑 젖은 몸은 이미 공포와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컷을 자세히 보면 왜 숨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폭염과 맹추위에서 시동을 끌 경우 30분이 지나면 통학버스 안은 하절기는 70도씨, 동절기는 영하 25도씨로 떨어집니다. 이런 극한 환경이 잠자던 아이를 덮치면서 여름철 고온은 탈진과 고체온증으로 반대로 겨울철은 저체온증과 몸을 굳게 만들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장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생명이 위태로운 온열성 급성질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위원은 차내 방치를 최대 살인으로 보는 미국과 캐나다 보호책임자 처벌 법안을 아동복지법에 추가하면서 최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에서 하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4가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제품에 대해 좀 품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교통 안전 측면에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안전 장치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가성비도 좀 봐야 되고 또 성능도 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여기 뭐 카드 방식, 버튼 방식,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방식, 뭐 센서 방식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센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4가지 중에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이 4가지 중에 단점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센서 방식이 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일 뿐이지 안전성으로서는 가장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장착하는 안전 장비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둬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자동차 전문가 예. 입장에서도 좀 한번 품평을 부탁드릴게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스위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뭐 15초라는 시간 안에
서둘러서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근차근 의자 밑까지 아이들을 살펴보지 못할 단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켤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어떤 반복성 때문에 실제 운전자들이 스위치를 끊어놓거나 이렇게 좀 조작을 할 때의 어떤 보안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카드를 휴대하면서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걸 집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를 갖다가 어른들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태그를 한다는 이런 어떤 행위나 그다음 다시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다는 행위가 제가 볼 때 20명의 아이들이 내리면 한두 명은 떨어뜨리거나 분실을 하거나 이런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장난으로 카드를 남에게 전달하거나 할 경우에 정보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요. 비콘 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에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삽입을 해서 아예 이제 일체형으로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뭐 가방을 갖다가 바꿔서 가져온다거나 이럴 때는 인식이 안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통신 모듈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전달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된다라면 좀 개선의 여지는 있고요. 한 가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가방을 바꿔 가져왔을 때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카운트를 일일이 또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너무 믿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IR 방식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고 방법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치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특성상 제자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의자 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동작까지 다 예측을 해서 그런 모든 부위에까지 이런 설치를 다 완료해야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경고와 더불어서 뭐 시동 꺼짐 아니면은 창문이 내려가는 어떤 여러 가지 동작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현재 좀 복잡은 하지만 신뢰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복잡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제품의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고, 에러가 났을 때 바로 복구하거나 수리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의 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제품의 약간의 좀 개선할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왜 지난번에도 ADAS 예. 이제 장착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장착을 했지만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인데, 이런 정부 차원에서는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실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 장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늘 가성비로 따질 수밖에 없고, 네네. 실제 그런 부분이 운영의 목적이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보다도 실제 수익성이라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에 대한 장단점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서둘러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의무화한다라고 하면은 제품의 단점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치명적이지만 아이들 사망사고가 1년, 2년에 한두 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비 테스트나 이런 기간을 충분히 갖고 거친 후에 어떤 의무사항에 대한 어떤 제품 선정 이런 부분이 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이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빨간 버튼, 이것은 이제 좌석에 부착을 해서 어린이가 위급 상황에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돼 있는데, 과연 그 어린이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호출 버튼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자다가 일어난 어린이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을지 하는 점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카드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카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게 하는 것도 저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센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 경우에 보니까 좀 이 세 가지 제품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게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하고 가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급하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런 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과연 이제 인증을 거쳐서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증이 아직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도 지적했지만은 이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네,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인솔교사에게도 계속 인지를 주고 있지만 매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어린이 방치 사고입니다. 좀 더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뒷자리 버튼을 눌러서 경광등을 끄는 수동적 형태는 운전자 이동 기능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제도 도입을 촉구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규격과 인증을 비롯 시동장치와 연동 차단 등의 중요 부분에 대한 거론이 없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정책을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제품 규격과 형식 승인 인증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성능과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다른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이 장치는 단 한 번의 에러나 실수가 용납돼선 안 됩니다. 하지만 형식과 기준이 모호한 이런 현상 속에는 반드시 호박에 줄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수박으로 혼돈시키는 제품이 섞이는 상술이 따르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착 비용을 지원해 전자식 운행기록계와 ADAS를 장착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많은 인증 과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기본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린이 지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안전의식과 올바른 제품 선택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